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살던 팔라쪼 건축은 어디에서 비롯했을까요? 토스카나 지방의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과시했을까요? 피렌체는 12세기에 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인구가 토스카나 지방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12세기 말 정도 되면은 인구가 25,000명 정도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1115년에는 피렌체가 꼬뮤네라는 걸로 인정을 받는데요. 꼬뮤네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자치도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라는 국가나 이 민족 국가의 형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렌체, 루카, 시에나 같은 식의 도시가 어떤 자치권을 갖고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탈리아가 운영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꼬뮤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자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4세기 정도에 들어서면은 이제 피렌체의 귀족들이 금융업이나 염색이나 직물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주택 양식을 발전을 시키는데요.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팔라쪼라는 것입니다. 팔라쪼는 팰리스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요. 이게 일종의 어떤 가문의 궁전이라는 것인데요. 이 건물은 가운데 쪽이 비어있는 중정 형태의 도시 주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가문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쪽에는 주거 형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세기 정도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팔라쪼 양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렌체에 관한 도시주거 연구는 손세관 선생님이 연구하신 책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손세관 선생님은 로마 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의 도시주거의 역사를 추적을 해나가시는데 그 대략적인 방식이 로마 시대의 도무스 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세의 탑상주거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탑상주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살펴볼 텐데요. 피렌체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 몇 개의 탑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탑이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도 작은 탑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탑들의 모양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태리 중부의 토스카나 지방의 다른 도시를 가보면 이런 탑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도시는 산지미니아노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씩 가서 머무르다가 오고 했었는데요. 이 도시의 특징은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여러 개의 탑들이죠. 그래서 이 탑들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천루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탑들은 가문들의 권위와 어떤 재산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감시탑과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들이 실제로 중세에는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지미니아노에만 주로 남아 있어서 산지미니아노가 이런 탑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중세로 돌아가 보면 이런 탑들이 이태리 중부의 토스카나의 거의 모든 도시에 다 꽉꽉 차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흔적을 몇 개 볼 수 있는 도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볼로냐에 가면은 이런 탑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 탑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이 불안정해서 기울어졌네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집안 불안정으로 약간씩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탑이 도심 한가운데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셔도 탑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 있는 탑들은 현대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중세탑은 아닌데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탑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카라는 토스카나의 마을을 가도 실제로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들이 꽤 있는데요. 올라가서 보시면은 탑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탑은 교회에 소속된 종탑이기는 한데요. 이런 종류의 탑은 독립된 탑입니다. 이런 탑이나 이런 탑들을 보면 이게 교회에 소속된 종탑이 아니라 독립된 어떤 중세서부터 있었던 탑의 형태의 주거나 아니면은 탑의 형태의 전망대나 감시탑, 그리고 공격용과 방어용 기능으로 사용됐었던 어떤 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카는 이런 탑들이 사실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었다고 하고요. 이 루카의 중심 광장을 가보면은 이런 광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텐데, 이거는 저희가 아를르나 아니면은 피렌체에도 이런 흔적이 있었는데요. 이 타원 형태의 광장은 중세 때 타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타원 형태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의 모양이 있고, 그게 허물어지고 로마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그 안쪽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이런 형태의 중세 광장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로마 시대의 흔적이나 중세의 흔적이 유럽의 도시에는 다 남아 있어서 도시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2000년, 길게는 거의 2500년 정도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쓰여지고 다시 쓰여지는 양피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적이 많아요. 루카는 이렇게 많은 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의 도시, 파도바 같은 다른 도시에도 100개가 넘는 탑이 있었다고 해요. 루카의 탑들에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저도 올라가서 구경을 했었고요. 위에 나무도 있고 저렇게 재밌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12세기는 이렇게 탑의 사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탑이 많았었고요. 그게 옛날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다라는 게 손생환 선생님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라고 써 있고요. 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시로 그려져 있죠. 피렌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재는 탑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지만 잘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탑의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베르티 가문의 탑이라고 해서 이 가문이 사용했었던 탑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당시에 피렌체는 탑의 숫자가 무려 150개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까만색 이런 것들이 다 탑인데요. 이게 대략 12세기 정도의 지도이고, 이렇게 많은 탑들이 요소요소에 다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부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아직 금융자본을 획득한 메디치가나 이런 종류의 루첼라이가, 피티가 같은 거대한 가문들은 아직 생겨나기 이전이고요. 이 단계까지만 해도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씩 연합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은세공이나 아니면은 장인들이 조금 더 발전한 귀족들이 있다거나 하는 다양한 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도시 안에 살면서도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외에 살 때는 성을 지어서 살았었는데 도시 안에 살면서 성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어떤 탑의 형태이면서 방어를 하는 성과 같은 기능도 하고, 그리고 주거의 형태,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주거의 형태가 탑상주거, 탑상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주거 하나하나는 굉장히 얇은 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탑처럼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마치 제주도 같은 데 있는 주상절리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얇은 탑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정을 만들고요. 가운데 쪽에 비어있는 중정을 만들고, 바깥쪽으로는 폐쇄적으로 마치 성처럼 돼 있어서 이 위에서 사람들이 활을 쏜다거나 다른 방식의 방어를 한다거나
이 위에서 멀리서 오는 적을 볼 수 있게 하는 식의 도시 주거가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이런 주거의 타입이 실제로 피렌체 내부에는 많았었다고 해요. 칼리마라 길에 보면 여기에도 이런 탑상 주거들이 있었고요. 가로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성체처럼 생겼지만 이 안쪽 부분에는 중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실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민족 국가가 없었고요. 도시국가, 자치도시의 형태로 각 도시들이 경쟁을 하면서 운영이 되었고 도시 내부에서도 가문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꼬뮌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다른 시스템이고 규모는 조금 작은 시스템인데요. 가문들이 연합해서 만든 콘소르테리아라는 연합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콘소르테리아는 꼬뮌네는 자치도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가족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죠. 그래서 콘소르테리아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탑상 주거 형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방어 기능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피렌체의 도심이나 도심 바로 근처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 작은 탑의 형태들이 모여서 중정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다라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뇨리아 광장의 베키오 궁전 위에서 찍은 360도 사진 중에 일부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탑들을 우리가 몇 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왼쪽에서부터 보면 왼쪽에 이쪽 부분에 탑이 하나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이쪽에 탑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정이 있고 중정형 탑상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가 그 많은 부분들이 르네상스나 그 이후에 변형이 되면서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손생환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을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작은 탑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보신 탑이 다시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탑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들이 두오모와 시뇨리오 광장과 베키오 다리 사이의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탑은 아미데이 가문이라는 가문이 사용하던 탑이었었어요. 지금 화면에 두 개의 탑이 보이는데 이 뒤에도 탑이 있고 여기도 탑이 있는데요. 이 탑은 아미데이 가문이 사용하던 탑이었었고 보통 하나의 도시블록이 형성이 되면 그 중에 한 개 정도의 탑이 전체를 감시하는, 주변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도시블록들에 해당하는 탑상 주택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중정이 있어서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바깥쪽에는 폐쇄적인 형태로 방어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데이 가문의 탑을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저희가 길을 걷다가 보면 그런 탑들의 흔적을 문득문득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썰미가 있어야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아미데이 가문의 탑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요 건물입니다. 사실 진짜 지나가기 쉬운데 요 건물을 약간 위쪽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 지금 현재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탑이 있었고 그 주변에도 아마도 다른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탑상 형태의 주거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의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탑상 주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건물들은 피렌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종종 눈에 띄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중정 형태의 도시 블록을 형성을 했고 외부로는 폐쇄적이지만 내부로는 개방적인 팔라쪼의 형태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굉장히 요새같이 막혀 있는데요. 안쪽은 내밀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사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장소, 만들어진 팔라쪼가 1400년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많이 설계가 되고요. 이 팔라쪼가 피렌체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주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팔라쪼가 중세시대의 탑과 탑상주거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중세시대의 탑이 마치 현대시대의 마천루처럼 힘과 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사용됐었던 것처럼 팔라쪼 역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팔라쪼가 특이한 르네상스 때 발생한 새로운 도시 주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렌체의 도시 조직과 그리고 중정을 가지고 있었던 탑상주거라는 중세서부터 내려오는 도시 주거의 전통을 잇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